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 영상 제대로 만든 것과 어저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재미있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이거 영상 편집되어 있는 거 오늘 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번 뿌리라고 영상 만들었는데 직접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 손을 잡고 13살 때 공장으로 갔을 때 그게 76년이죠. 그 1976년의 소년 이재명을 지금 2025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린 이재명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깜짝 놀라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정말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시절의 이재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의 이재명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 꼬맹이 손잡고 공장 데려다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다. 출제를 하고 이름을 얻고 그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스픽스에서 제작한 건가요? 이 AI 영상을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 AI 영상을 만든 분이 네. 어제 인터뷰 이후에 바로 저 내용을 본인이 AI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아, 그래서 스픽스 인터뷰를 보고 바로 예, 그 예.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걸 만든 분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제작자를 찾습니다. 제작자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했는데 오늘 스픽스 인터뷰 보다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바나바스 김 네. 제 조남은 이제 지금 알고 있지만 바나바스 김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분이 이제 여의도에 사시는 이제 저걸 보고 영상을 올려서 저게 한 14초짜리 영상인데 어떻게 해서 1976년도, 7년도, 8년도 뭐 이 정도 사진과 2025년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서 이걸 봐야 한다 정말로 보셨더라고요. 소년공 때 사진하고 최근에 후보 된 이후의 사진하고 서로 만나서 껴안는 영상을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저거 봤는데 저 볼 때마다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네요. 후보님이 언젠가 한번 어린 시절 소년공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해주고 싶냐 누가 질문했는데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 네, 어제 스픽스에서 좀 출장 인터뷰로 오셨던데 그 마지막에 갑자기 저 질문을 해가지고 사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저 껴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저거 보고 한참 왜냐면 저 소년공 사진 네. 하고 지금 좀 닮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눈은 좀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이 지나 살이 좀 흘러내렸어요. 지금 50년 후네요. 50년 후. 그쯤 되겠네요. 15살 이런 저때 껴안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지는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 장면,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어머니 생각나죠. 저는 어머니가 가슴 아팠을 게 가슴 아파요. 지금 모습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야, 아 진짜 근데 정말로 우리 스픽스 정기환 대표 진짜
큰일 하셨네. 저는 뭐 제가 큰 일을 했다기보다는 축하드립니다. 참 영상의 힘이라는 게 이상우 기자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30년 정도 방송사 기자 하시다가 우리가 특정한 저런 장면을 가지고 가공해내고 대중에게 설명할 때는 100마디 말보다는 정말 몇 초짜리 영상 하나가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영상이라는 게 다 그 맥락 속에서 서사가 확보될 때 더 감동이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지금 스픽스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인터뷰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시청자가 그 영감을 받아서 그걸 또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뉴스공장에서 다 틀면서 이야기를 해내고 하는 하나의 그 감정의 흐름 과정,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의 주체들이 우리 시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가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제 저희들은 뭐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저걸 AI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문구점 사장님이 김 사장님이에요. 50대 초반이신데 74년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안진걸 소장보다 1년 뒤고 74년생 그 시민농가들도 많은데 요즘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저 문구점 이제 문을 닫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자신이 좀 해야 되겠다고 저는 전문가가 만든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저렇게 이제 돌려서 금방 만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너무너무 그분께 우리 김 진짜까지는 제가 밝히겠습니다. 끝자는 제가 이제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분께 진심으로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고 고맙다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제 그분께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참 저런 영상이 이제 오늘 저녁에 좀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공유가 돼서 내일 이재명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겸손하신 건데 그러니까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의 날카로운 또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이 이제 그 답변 내용들 다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민이 저는 장면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진짜 감동적인 질문과 답변 그리고 이것들을 형상화한 영상이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게 본투표 전전날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회자가 됐고 이 선거가 어찌 보면 응징투표라고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왜 응징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어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 가장 놀라웠던 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가 13살 소년공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간다는 건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었고 매일매일이 진짜 힘든 삶이었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 상황을 물어보면 자신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걸 보면서 진짜 공감력이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치적 양극화 시대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의 변곡점인 내일 선거 이후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매우 공감 능력이 있는 자신보다는 어머니, 자신보다는 국민 이런 걸 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되게 중요한 영상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스픽스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유, 김 박사님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이어서 보태자면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대한 매체가 사실 아젠다를 주도하고 이야기나 화두를 확산시킨 선거도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에 정말 첨단 사실 선거전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뭐 뉴스타파 오늘도 연이어서 계속 리박 스쿨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보도들을 이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뉴탐사라든가 뭐 뉴스토마토 이런 신생 유튜브 베이스 기반의 매체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기존의 그 문법에서 본다면 주로 인터뷰를 이제 신문 매체들이랑 하죠. 아니면 뭐 공중파 정도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냥 각박한 공세 무슨 뭐 상대당이 만들어낸 흑색 선전 가지고 공격하고 상처내는 그런 따위의 사실 실제로
후보 선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터뷰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전혀 없던 인터뷰어예요. 정계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이제 신문 출신이고 신문에서 논설위원까지 하셨고 저희 MBC에서도 이제 개건 그 평론가로서 활동하셨던 경력이 있는 그리고 사실 50대 후반이잖아. 그러면 원래 문법에서는 다 이미 다 뒷 데스크에 앉아 있거나 경영을 하지 현장에서 저렇게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출장 인터뷰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취재 방식이에요. 다들 뭐 이명수라고 하는 특이한 기자의 특종 행렬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게 언론판이 달라졌구나. 이 다름이 또 새로운 다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가 확신으로 변해가는 단계에서 사실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사실 50대 후반의 같은 남성이 교감할 수 있는 틀에서 그런 질문이 오가면서 저런 값진 뭐 감동 어린 답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김어준 씨가 작년 벌써 1월인데 그 이후에 그 칼테러 사건 이후에 또 인터뷰에서 저 같으면 도저히 못 던질 질문을 하더라고 김어준 씨가. 그때 칼 맞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 김어준이라는 친구가 확실히 다른 감성의 결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또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또 나왔거든요. 저렇게 맑고 투명한 하늘을 이제 못 보겠네. 의식이 사라지면 끝이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이더라. 라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절망적이고 급박했던 상황을 하나 이야기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 여러 면에서 새로운 언론이 펼쳐낼 이재명 시대를 우리가 조금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셨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뭐 과찬의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영상에 담긴 이재명 후보님의 한 인간으로서 진심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 사랑함이 여러분 애국심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되고요.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기회 좀 받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특권, 반칙, 불공정, 불의 없이 기회의 정말로 그 레이스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기회 주는 사회 만들어 봅시다.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상호 기자도 아마 그렇게 만들려고 결심하고 뭐 우리 50대 후반이라고 했지만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나이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을 좀 하자. 최근에 제가 전직 국회의원 재선을 했던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이제 선배 한 분하고 저녁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시골에서 전기회사집 아들이 전기회사가 뭐냐면 한전이지 않습니까? 그 국립대 지방국립대 졸업하고 총학생 회장하고 국회의원 2분 했으면 선배님 더 바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출세를 해도 너무 많이 출세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정치를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애국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좀 남겨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에 올인하면은 하시고 아니면 그냥 당장 정치 치우시죠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걸성걸성한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서로 굉장히 좀 신뢰가 더 돈독하게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에서 지금 정치하고 계신 분인데 시의원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2번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시 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 정말로 진짜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저하고 생각이 김도희 선생님도 그렇고요. 소년 민주 기자님이 최인호 의원이라고 글을 예. 올려주셨네. 뭐 그렇게 하셨는데 파란색님은 정계환 대표가 이재명 무죄 이잼 무죄 판결 나왔을 때 우시는 모습 보고 다시 봤어요. 감동받아요. 그날 하필 이제 생방송 하고 있는 중에 무죄 이렇게 하면서 오창익 대표가 지나고 앉아 있는데 와 얼마나 울컥 눈물이 나든지 그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푸른빛님 저한테 칭찬해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드리면 된다는 말씀을 그날 제가 저만 좀 욕도 먹었어요. 저는 거의 덜어가지고 다른 펑펑 우시는데 아유, 저 이쪽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펑펑 울어야 되는 건가? 방송인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보고 그리고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많은 국민이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 그 울음은 진심이 담겨 있는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한다는. 그래서 우리 함께 가보자라고 나는 힘이 없지만 당신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수천만 명의 국민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또 얼마나 본인도 좋겠습니까? 제가 좋다는 의미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막중한 무게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그 어깨의 정말로 짐을 조금씩 나누어 들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소년공이라는 이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동지 의식이 매우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본인이 저기 방송을 켜고 담을 넣으면서 국민 여러분 국회를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국회에 모인 국민들이 실제로 계엄을 막았었고 그 힘으로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인 플러스 동지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함께 이걸 지켜나가는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커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소년공이라고 하는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같이 내란을 이겨낸 동지라는 의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그 내란을 이겨낸 동지로서 횃불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든 건데 그게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던 그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0여 년간의 정치 역정이 거대 기득권과 싸우는 그야말로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함께 이렇게 SNS를 무기로 같이 동지적 관계를 계속 가져왔는데 그게 처음에 소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그 고통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그 희생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 같은 시대를 알아왔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동병상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팬덤이 같이 스타를 요즘에 키우는 추세처럼 그렇게 해온 연장선상에서 사실 유튜브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12.3 내란을 막는 빛의 혁명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제 울었습니다. KOK님 그리고 유정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동질감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소년민주 기자님은 정계환, 이상호, 김종욱 정말로 농구공, 축구공, 야구공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개미님 이렇게 스픽스 멋집니다 라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6월 4일부터 새로운 시장이다 스픽스 정선희님도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픽스 멋집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니 저희들 더 죄송하고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김미양 선생님 그렇게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실제 스픽스는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만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뭐 따져보면 신생매체 같은 건데요. 고발뉴스는 10년 동안 이재명의 진가를 알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이재명의 진가를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이동형 TV 같은 것도 정말로 오랫동안 이재명과 혈맹적 관계, 동지적 관계 유지하고 있었고 새날 TV라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권현문 대표, 푸나님 있지 않습니까? 푸른나무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재명의 진가를 알고 단 한 번도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꾸준히 방송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많은 방송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서 영상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진작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진가를 알고 함께 해왔다. 그거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존경하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후발주자이고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왔고요. 오늘 이재명의 진가를 알아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이전에 진작에 알아봤던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좀 더 좋은 나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